수다쟁 마미와 윤동이. 안녕하세요. 수다쟁 마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엄마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 감정,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채널에서는 엄마의 말의 힘, 엄마가 말을 하면서 그 말 안에 담는 엄마의 감정, 생각, 그리고 어떤 기운, 에너지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엄마의 마음이 아이에게 뭔가 잘해줘야겠다 하는 의욕이 가득 차서 숙제같이 느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다쟁맘인 제가 이제 초보 엄마였을 때요. 아이를 막 낳고 의욕이 충천했을 때 아이에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이 책 저 책 또는 뭐 이런 프로그램 공부 찾아보면서 어느 순간 너무 이제 소화불량이 걸려서 숙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는 것은 숙제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엄마인 나도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성장해야 되는 성장의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처럼 느낀다면 좀 마음이 덜 무겁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차츰차츰 마음을 좀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로서 또는 부모로서 어떤 좋은 강의 내용 또는 공부 내용을 접하더라도 제 마음을 먼저 항상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 공부를 또는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서 내 마음가짐은 어떠하지? 항상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부담을 느낀다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실천은 하지 말아야겠다. 내게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라고는 그냥 흘려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엄마들이 주로 보실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질문 가볍게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기 바로 직전에 아이를 혹시 등원이나 등교를 시키셨다면 아이와 헤어질 때 맨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또는 아이가 많이 어리다면 지금 곁에서 아이와 함께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를 낮잠 재우면서 그러고 나서 엄마의 여유로운 시간이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잠들기 바로 직전에 엄마의 말, 어떤 말 해주셨어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내가 아이에게 했던 이 말, 마지막 말 한마디 있잖아요. 이 말을 아이와 나 사이에 마지막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계속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겁나고 슬픈 상상이신가요? 제가 이제 기분을 다운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엄마의 말 내뱉으면서 아이에게 한두 마디 내뱉으면서 항상 떠올리는 거거든요. 엄마의 말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뱃속에 처음 찾아왔을 때 그리고 10달을 기다렸다가 막 출산하고 아이를 마주했을 때 그 감동 떠오르시나요? 아이를 마주하고 우리 이렇게 다짐했었잖아요. 우리 아이, 나에게 찾아온 이 아이 정말 행복하게 잘 키워야지. 제가 부모교육 강의를 가도 이 강의를 왜 들으러 오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어머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요. 이렇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엄마가 매 순간 아이를 마주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와 헤어지면서 또는 우리 아이를 재우면서 내가 해준 마지막 말, 축복의 말이었는지 또는 저주의 말이었는지 또는 축복과 저주로 나누면 너무 좀 겁이 나잖아요. 긍정적인 말이었는지 부정적인 말이었는지 엄마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셀프 피드백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제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하죠? 엄마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아이에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뭐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은 해주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엄마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부정적인 말을 아이에게 하게 될 때, 또는 엄마와 아이가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될 때 엄마 마음속에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게 될 거예요. 표현해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엄마가 그런 말을 또 무심결에 또는 고의로라도 아이에게 내뱉고 나서 돌아서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거나 엄마가 난 나쁜 엄마야,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또다시 나 이런 행동과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인의식을 갖는다거나, 또는 너무 엄마가 반성 모드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막 물질 공세,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잘해주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면 또 갈등하는 상황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엄마와 아이 사이의 감정적인 불편한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되면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힘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초반에. 그래서 엄마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자꾸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재생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끊어야겠다. 그래서 나름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의 진짜 속마음과 엄마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어주는 수다쟁 마미와 윤동이.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지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의사소통 기술에 맞게 적용해서 아이에게 표현해서 엄마 마음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 엄마의 말을 듣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엄마가 불편해 하는구나. 이 행동을 수정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권위주의적인 말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뾰족한 말을 해서 아이를 그 순간에 그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도움을 청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으로 아이가 감정이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는 엄마가 경청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아이의 불편한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본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수용해주는 어른 앞에서는요,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건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저의 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직에 있을 때 무수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의사소통 기술을 써본 결과 확신을 할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집에 있는 저희 윤동이 남매 두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만난 무수한 아이들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을 어른들이 썼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는구나. 그리고 어른인 나 역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바로 이런 것이 관계 안에서의 선순환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가 이런 전략을, 대화 전략,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면 쓸수록 처음에는 쉽지 않지요. 안 하다가 이런 말 안 쓰다가 말을 바꾸니까 얼마나 좀 버벅대고 주저하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내 수준에 맞게 짧은 말 한마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상황극에서 본 것처럼 아이가 무서운 대상을 만났을 때 무섭지. 이렇게 아이 마음 안에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건드려주고 엄마가 경청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짧게. 그죠?
그렇게 한다면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서로를 상처내는 무서운 상대, 불편한 상대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서로 연결시켜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는 치유자적인 관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상담자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바라던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우는 거겠죠. 그러면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엄마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엄마,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감사, 평화. 수다쟁 맘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실게요. 안녕.